그런 대로 괜찮네. 예, 뭐 커피 맛이 별거 있나, 그치? 맞아요. 그 맛이 해보자. 해보고 나중에 들어보고 지우면 안 되면 지우면 되고. 그 뭐야, 절에 있은 지가 오래됐죠. 네. 근데 이 기억나는 말 같은 건 많이 있을 거예요. 들어본 본문 중에도. 네네. 근데 그 중에도 아주 특별히 내 기억난다 하는 본문이 딱 하면 한 기절로 얘기하라고 하면 뭐 얘기할 수 있을까? 안수 정도? 안수정등.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좋지. 근데 이제 그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그 리처드 파인만 하는 물리학자 알아요? 네네. 파인만을 알아요? 네. 파인만은 어떤 사람? 물리, 노벨상까지 받았어. 노벨 물리학상. 네. 이것도 참 그거 아시는구나. 그 파인만의 한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 뭔 얘기가 있노 하면은 이제 어떤 설정을 하느냐 하면은 이 지구가 망했다. 이제 종말이 와서 다 죽고 남자 10명, 여자 10명만 남아있고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1시간 이내 죽는다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남자 10명, 여자 10명 있어야 이제 다시 또 후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과학자로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예, 그랬을 때 파인만이 무슨 소리 했어요?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놓고 하면 이 모든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자기가 있다. 물리학자니까. 네, 물리학자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요 말 한마디를 남긴데 주저하지 않겠다 했거든. 네. 그럼 그 파인만 생각에는 그 물리학자 생각에는 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원자로 훌륭하고 네. 모든 세상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보살부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 하면 보살님은 뭐 말을 할 것 같아. 그 예측을 생각을 안 해봐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지. 왜냐면 종말이 와서 이제 모든 세상 끝났고 네. 지금 이제 그 10명, 남자 여자 10명만 살아남아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죽어야 된다. 네. 그러면 딱 한마디만 전해야 될 것 같으면 가장 소중한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럼 뭔 얘기할 것 같아? 보살이 같으면. 저는요, 무슨 말을 할까?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지? 금방 안 떠오르지. 저는 만약에 지금 완전 저는 무죄됐기는 부처님 모르고 윤회를 믿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욕계천상 일체유심조, 일체심자. 상계유심. 그래 하여튼 불자를 네, 저는 딱 그렇게 아마 차라도 나는 도솔천 도리천은 33천 4천 도솔 33천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탁 믿고 탁 갈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가는 거는 내가 가는 거고 후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해줘라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중에 최고 중요한 한마디를 하고 난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는데 파인만은 응? 그거는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말을 하고 죽을 것인가. 그렇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그렇다면 만약 진짜 그때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가면 내가 가장 훌륭하다는 얘기 한마디일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한마디. 물론 일체유심조나 삼계유심이라고 충분한 가치가 있지 그만큼에. 근데 소크라테스 같으면 마지막에 한마디 하라고 하면 뭔 소리 하고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해야지. 내 자신을 알라는 말 하겠죠. 데카르트 같으면 뭔 소리 하고서 데카르트 같으면은 그 유명했는 말이 생각나는 생각 안 납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렇지 그 소리 하겠지. 맞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래 옛날에도 철학자들이든지 성인이든지 훌륭한 사람들은 한마디씩 최고 중요한 한마디씩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이제 최고 중요한 한마디가 뭔지 뭐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살지만 나름대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지. 그런데 어쨌든 그걸 설정을 해봤다 이거지. 이제 이 지구는 이제 다 뭐 사람 다 망하고 이제 여자 10명 남자 10명만 남았을 때 내가 앞으로 1시간 이내 죽는 걸로 하고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으면은 리처드 파인만은 이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요 한마디를 한테 주저하지 않겠다. 자기 생각이 그게 가장 훌륭한 말이다 생각한다는 뜻 아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한마디가 뭐하게? 아니 원자로 되어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데는 좋겠지. 그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라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뭔 생각해 보면 뭐 만약에 내한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설정을 해놓고 한마디만 해라 하면 나는 그 말 한마디 할 것 같아. 평상심시도. 그 평상심이 도리라. 아, 평상심이 도. 평상심이 도다. 요 한마디만 할 것 같아. 전화 받으면 안 되죠? 아이, 나도 이야기 이제 안 끊어지, 나도. 평상심시도. 그걸 평상심시도. 그 말이 나는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오늘 평상심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지. 그런 소리 들어봤죠? 네, 평상심이 곧 도다. 그렇지, 평상심이 도다 이 소리 들어봤지. 근데 솔직히 저도 바인만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 어쩌라는 거요? 그거 알아서 뭐 의미가 있나 이 말이지. 그거 알았다고 별로 근데 평상심시도라 하는 이 말은 인식을 제대로 했든 제대로 하지 못했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지. 두고 예, 가장 훌륭한 얘기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견 가는 같은 말들이 역시 삼계가 유심이다. 삼계가 다 마음일 뿐이다 하는 말이거나 또 뭐 일체 유심족 같아도 그거는 뭐 화엄경의 요지 개성 그거니까. 근데 내가 생각에는 한 기절을 한마디만 딱 해야 된다 하면은 나라면은 평상심시도란 말이 최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고, 만약에 마지막으로 책 한 권만 남겨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내한테 만약에 마지막으로 책 한 권만 남겨놓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테 뭔 책을 남겨놓을 것이냐, 후손 이제 남길 것이냐 하면은 나는 금강경을 남길 것 같아. 아, 건강. 나는 이건 내 생각이지. 나는 금강경만 한 건 있어도 세상은 억울해지지 않는 거지, 잘못되지 않는 거지. 그러고 그 다음에 한 건이 아니고 한 지를 만약에 넘겨놓을 권리가 있다 치면은 그러면은 내 이제 설득해라 하면 난 종경록 중국의 영명수선사에 종경록이라고 있어. 이게 총 100건이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고려 남길 것 같다. 이건 내 생각이지. 그리고 나는 딱 한마디만 해라 하면은 이제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인이라 요 말을 할 것 같고, 책 한 권으로 만약 남겨놔 또 권리가 있다면은 금강경을 이제 금강경을 남겨놓겠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책 한 권이 아니고 한 지를 남겨내야 될 것 같으면은 이야기 중이래. 한 지를 남겨야 될 것 같으면은 괜찮아요. 그 종경록을 남겨놓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 평상심시도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 많이 들어봤지. 그 얘기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옛날에 이제 선사 스님들이 많이 해서 마조 스님도 그런 말씀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말이 가장 많이 도는 거는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이 스승이거든. 스승님한테 와서 이제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물었을 때 남전 스님이 평상심이 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어떻게 이제 연구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거 이제 그 남전 스님 말씀이 그거는 이제 궁리하거나 헤아리거나 하면 어긋난다. 그게 뭐가 평상심이 까고 우리가 이제 막 궁리하고 연구해봐도 그 이제 분별하면 어긋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알면 우리가 망상이요. 아는 건 다 망상이고, 모르면은 무기라 그래. 그 무기 내지는 무명. 그래, 알아도 안 되고 알고 모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건 아닌 거지. 그냥 스스로 평상심이 돼야 돼. 평상심이 돼야 되는데 평상심이라고 그러면 혹시 평상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어떤 게 평상심이라고 생각을 해? 여유한 마음? 그 요요한 마음, 그 표현이라고 그러면 되지만 또 요요한 게 뭐가 요요한 거? 마음에 파도가 없는 마음?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 설명할 수 있고, 보살님도 한번 얘기해봐. 어떤 게 평상심인 것 같아? 생활하면서. 근데 누구든지 간에 얘기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얘기는 다 해내. 네네네.
자기가 평상심이니까 얼마나 쉬워.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이 그거 외에 뭐가 있어. 근데 그게 도라 했을 게 신기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은. 뭐 도가 특별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않고 평상심이 도라 했으니까. 스님 그거 건강경에 제일 첫 구절에 나와. 저는 그게 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딱 처음에 하고 가사 읽고 앉아가 탁발해가고 앉아가 그대로 앉는 거 씻고 세수하고 식신제라 예. 차기지발 하시고 예. 이제 걸식 성주 예. 의기성주 걸식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공양 다 앉아 예. 마시고 그 평상심 맞아. 예 바로 그걸 보고 다 평상심 보인 건데 예. 그럼 부처님은 그 평상심을 정확히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예. 그와 같이 안 되면은 그 똑같은데 똑같은 게 아니 참 얄궂은 거지. 그러기에는 이제 부처님의 똑같은 평상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수벌이나 그걸 아는데 네. 나머지는 때내가 밥 먹었다고 생각하지 그걸 몰라. 네, 저는 그걸 평상심하고 연결. 그렇지 그게 평상심을 네. 심은 거는 맞아. 네, 네, 네. 그래 건강. 우리가 누구한테든 평상심에 대해서 물으면 어떤 사람도 평상심이 뭔지 모르지는 않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도 물어보면은 또 정확히 답을 하지도 못해.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마조 스님 때도 마조 스님한테 누가 와서 이제 그 대매 스님이지 오셔가지고 대매 스님이 물을 때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음이 부처다 했단 말이야. 마음이 부처다 그 대매 스님은 척 알아들어버려서 그걸 깨달아버려서 그럼 마음이 부처구나.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부처인 줄라고 얘기를 해. 근데 뭐가 마음이냐고 물으면 또 아무도 대답을 못해. 마음이 뭐냐고 묻고. 네, 마음이 어떤 게 마음인지. 그러니까 얘기는 다 알아들었는데도 실제로 이제 이 100% 맞는 정답은 또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인 것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야. 이제 부처님 시절에도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우르르 모여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논쟁을 해. 이제 뭐 내 뜻과 네 뜻이 맞나 안 맞나 막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지. 의논을 하는데 뭐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각자 생각대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부처님이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 일어나가 한 그 인사를 하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게 진리다 하고 누구는 이게 진리다 하고 누구는 이게 진리다 하고 이제 마음을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이게 마음이라고 주장을 쭉 했었고 우리가 평상심을 주제로 했으면 각자가 평상심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제 그게 그거 다 확실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 이제 아니다 하기에는 그럼 틀렸으면은 그 뜻에 정확치 않았으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하기에는 그래도 죄를 짓는 건 아니고 다 공을 이룬 거다. 나름 그 비유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들이 열심히 먹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는 거지. 그리고 코끼리를 이야기하려면 코끼리가 뭔지 뭐 파악을 해야 되니까 다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각자 만져보고는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장님이게 보이진 않잖아. 그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집 기둥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거 국수할 때 안반하고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 만진 사람은 쇳덩거리 같습니다. 하고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게 코끼리를 설명을 안 한 건 아니잖아. 부분. 네, 부분 꼬리 뭐 줄과 같은 것도 맞고 기둥 같은 것도 맞고 안반 같은 거 쇳덩거리 같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코끼리를 제대로 설명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네네네. 그래 이거는 코끼리를 제대로 설명한 것도 아니지만 코끼리를 전혀 설명 안 안 것도 아니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만큼씩 조금씩 설명을 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상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각자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평상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평상심이다 이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그다음 수행을 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정체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얘기할 수 있고 아무리 그래 해도 완벽한 코끼리를 설명하지는 못했다면 평상심은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완전하게는 모른다고 봐야 되지. 그렇다고 그래 평상심이란 말은 내가 볼 때는 그 말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이게 훌륭한 거지. 왜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제 작은 나무한테는 좀 내리고 큰 나무한테 많이 이래 안 해. 똑같이 내려. 근데 작은 풋뿌기는 조금 빨아먹고 조금 크고 큰 나무는 그 자기는 쭉 많이 빨아먹고 많이 크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똑같은 비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지. 알아듣는 만큼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내 알만큼만 영양가를 빨아가면 가는 거지. 완벽히 얻어가면 깨닫는 거지. 네, 완벽히 흡수를 하게 돼. 그걸 완벽히 없어. 그러기에는 대매스님이 마조선님한테 뭐가 부처입니까? 우리 마음이 부처다가 완전히 알아들어 버리고 그냥 끝난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조조스님도 남조선님한테 어떤 게 또 옵니까? 평상심이 도닥하는 얘기 알아들어 버려서 그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조금 설명을 더 듣고는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평상심이라 하는 단어만 잘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나를 속이지만 안 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단어인 거라. 근데 만약에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진짜 코끼리를 모르면서 이제 이게 꼬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줄과 같아 하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코끼리라고 착각하는 거, 코끼리를 주장한다 하면 이건 좀 어리석은 거지. 그건 조금 어리석지만은 그래도 코끼리를 설명 못한 거는 아닌 거잖아. 아이고, 소시 바로 먹었어요. 커피 2개만 있지? 여기 이거 드려. 요거 드려. 커피 그만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평상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만 한 거라 그지. 그렇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내가 이거 끝나가면 사진 찍어가면서 한번 모여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내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 안 하고 이 전체 이야기 속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평상심이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 말을 하니까 좀 말이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평상심이 설명 다 한 거요. 말하자면 단지 다 설명했는데 평상심이면 말이 다 된 거래.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막상 이제 풀어서 설명하라 하면 코끼리 꽁지만 풀어가 설명, 다리만 설명하는 격이 돼. 그렇지. 그렇게 그거는 각자가 이제 보는 내 보는 수준에서만 판단해내는 거지. 그렇게 그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역시 자기 수준에까지만 알아차리는 거요. 부처님 금강경에도 분명히 그게 식시인지라 차기지발 하시고 입살비대성 한 그게 평상심인데 그 아무리 읽어도 평상심 알고 읽어도 맨 그게 완벽히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는 맨 그 장님이 코끼리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지. 근데 진짜 평상심은 내가 내인데 저기를 내려가면 이제 그거는 어떻다 이래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의 기준에서 얘기하면은 능소가 탁 끊어져봐 평상심이 뭔지를 알아. 능소가 탁 끊어진 자리에서 평상심이 이거였구나 이 말을 이제 그 의심이 없어지는 거지 이 뜻에. 근데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맹상대성 속에 걸려 있어. 이 능과 소 그렇게 주관과 객관이라 하는 어떤 대대의 그물에 걸려 있다니. 그 우리가 세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들도 그 다음에 이제 막 모든 철학 서적을 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갖다 넣어봐도 실제로 이 능수가 끊어지는 얘기는 잘 없거든. 어떤 사고의 한계라. 사고하는 걸로 안락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우리 불교에 들어오면은 수행한다 하는 속에는 들어오면은 벌써 능소로 시작을 하거든. 이 주악객이 끊어져야 끝이 나거든. 주객이 이제 그 하나의 대대라 그래. 상대가 끊어져야. 그건 수행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건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제가 떠오르는 게 지금 제가 계속 생각이나 어떤 판단 분별이 떠오를 때 저는 지금 그거를 전에는 좀 지켜보다가 지금은 뭐라 하냐면 그게 진실인가? 그게 진실이 아니다. 너는 너한테 속지 마라. 저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요. 지금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야기 듣다 보면 답이 나올까요? 지금 계속 저는 이제 지금 그런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지금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 그렇지.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마라. 저는 지금 계속 진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
예, 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됐어요. 그 내가 비유할 때는 어떻게 비유를 해보냐 하면은 이제 내가 내 공부 얘기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선종연가집에 연가행각 스님이 공부 얘기 해놓은 게 내가 최고 이제 예리하다고 보고 이게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조사 스님들의 뜻이 다 훌륭하지만은 이제 그 근기에 따라 다 다르니까 좀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그 얘기가 가장 예문이 좋아. 근데 연가행각 스님 그 선종 연가집에 뭐 그래 돼 있거든. 우리 본 마음이라 하든지 평상심이라 하든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진금이라고 표현했을 때 참 진짜 금덩어리라고 표현했을 때 이 진금이 그냥 드러나 있으면 그냥 평상심이 드러나 있으니까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 다 된 거요. 말하자면 내 마음이 고친 줄 아니까 끝난 거요. 근데 그 마음이라 하는 거, 그 평상심이라 하는 거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덮여 있다고 나오느냐 하면은 와력과 위보. 그리고 와력이라 하면 깨진 기와장, 기와장, 기와와자라. 그 기와장, 그 쓸데없는 기와장에 이제 막 기와장 깨진 부스러기로 덮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보라 그래. 이제 가짜 보배. 가짜 보배로 이제 덮여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금이잖아. 여기 이제 순금이 요렇게 있고, 순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깨진 기와장과, 그 다음 가짜 보배로 이렇게 덮여있어서 진짜 금은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 그래 이제 단지 내가 이제 위보와 와력을 제거하면 되지. 그걸 제거하지 못할까 걱정을 해야 되지. 진금이 어디 있지 하고 이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진금은 본래 있는 거요. 그렇잖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있는 거고 우리 평상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그냥 살고 있는 자체가 평상심인데 그걸 찾으려 해가지고는 자꾸 어긋난다 이거지. 정확히 못 찾아. 그게 아무리 찾아낸 것 같아도 그게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진 것 같아. 그러면은 맨날 이제 또 수행하는 사람도 그런 의혹을 이게 금인가 의혹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의혹하는 모든 분별심은 다 와력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나마 제법 얻었다 싶은 것이 이제 위보인 거지. 그 이제 가짜 보배인 거지. 그리 가짜 보배와 그 위보와 와력을 다만 제거하지 못할까 조심해야지. 이제 금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그 찾는 자체도 또 거기 한 겹 덮는 거요. 그 비유가 그렇듯하지. 알아들 거죠. 뭔 비유인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비유를 해보면 내가 이제 옳고 그린 거는 금방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인데 일어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생각을 일으켰다는 거는 전부 다 그게 와력이라고 표현하면 돼. 깨진 기와장 같은 쓸데없는 생각이요. 그걸 계속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도 뭐라고 얘기해놓고 아는 거는 망상이라고. 그건 내가 지금 생각 이러는 거 다 아는 거잖아. 그 망상이잖아. 네. 그렇게 그 와력과 이보를 이제 어떻게 구분해놨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그 저절로 일어난 생각이 있단 말이야. 네. 저절로 일어난 생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이 있어. 내가 이제 심심하니까 따분하니까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하면 이 생각이 일어나서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고 자꾸 이어져. 끈달아가지고 꼬리 물고 이어져.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라 그래. 근데 또 수행하는 사람은 그 이어지는 생각까지 나면은 막 스스로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이제 막 자책을 해. 그럼 그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이요. 요 네 가지 생각 속에 우리가 병이라 그러잖아. 그래 이거는 가짜 보배 중에 가짜 보배지. 위보 중에 위보고 이제 기와장 중에도 깨진 기와장 수준이지. 쓸모없는 이제 기와장 쓰레기지. 그걸로 내가 마음이 덮여 있다 이래 보는 거요. 예, 그러고 나머지로 이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이 깊어져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 생각 속에 우리가 병이라고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병이라 하면 병과 약으로 비유하면은 내가 이제 병이 나 있는데 그 병 나 있는 게 요 네 가지 생각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런 설명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병이 있으면 정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이제
그 뭐야 병이 있어서 이 증세가 있으면 아픈 거는 실제로 병이 아니라 증세지 증세. 네, 선생님. 예. 근데 그 뭐야 병이 있으면서도 증세는 없을 수가 있어. 안 아플 수는 있어. 근데 그건 병이 지금 있는데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증세는 없을 수 있는데 그 뭐야 증세가 있는데 병이 없을 수는 없어. 맞잖아요. 내가 아픈데 분명히 병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 병 없이 아플 이유는 없어. 근데 내가 그래 비유를 해봤거든. 우리가 이제 병이라 할 때는 뭐로 하면 우리 이제 본래 마음과 본래 평상심에는 병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게 병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사상이 있으면 이게 병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 병은 증세 몰라.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가 탐진치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나?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 놓고 하면 증세로 드러나. 그 증세로 드러나는 건 내가 이제 번뇌, 망상, 잡념, 생각, 티끌 이런 것이 이제 이 병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그 실제로는 병의 근원이 탐진치가 없어지고 사상이 없어지면 병의 근원이 없어져서 이 증세도 같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증세에 이제 증세를 쳐다보면서 내가 병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안으로 뭘 이제 살펴보놓고 막 내가 증세가 있으니 병이 있는 줄 알잖아요. 있는 줄 아니까 자세히 살펴서 병을 고쳐야 되는 거지. 그 병을 고치려면 약이 필요한 것인데 그 약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탐진치가 병이면은 개정해가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뭐 이렇게 그 아까 위력과 와보가 병이라면은 그게 덮여 있는 병이라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걸 치우는 게 약일까 이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세로 따졌을 때는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이어지는 생각, 뭐 그 특별히 이런 생각 이 네 가지가 병에 들어가고 그대로 고요한 생각 한자마자 그대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고요한 거 이걸 그대로 고요한 생각이라 그런다고. 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요걸 약이라 그러거든. 그럼 약으로 이제 앞에 네 가지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대로 고요한 생각 한 가지로 이제 그냥 그 네 가지 옳든 그르든 전부 다 그거는 시비잖아 시비. 그래 그걸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대로 병과 약이 그래 그대로 고요한 생각도 없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한 생각이요.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뭘 비유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평상심이라는 것을 이제 진금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평상심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얘기해라 하면은 다 얘기 못하는 정확히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내가 이야기를 수행을 웬만큼 해도 내가 아직도 그 짐작을 해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분명히 선종 연가지 보면 와래가 입으로 덮여 있다고 돼 있거든. 그렇게 말하자면 병적인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비유하면은 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눈으로 이래 봐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새카만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새카맣게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제 색깔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안경만 벗으면 그냥 깨끗하게 볼 텐데. 근데 그거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벗으면 되지. 근데 그래 비유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구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그럼 맞게 뭘 맞아? 무조건 어떤 생각이든 간에 분별심이요. 예, 그러니까 그럼 평상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진짜로 이제 대단하게 이 평상심을 아는 사람은 뭐 부처님처럼 이제 부처님 식시인지라 차기지발 하시고 입사위 대상 가서 이게 평상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조 스님이 한테 대매 스님이 뭐가 부처입니까 모르게 마음이 부처다 하는 한마디에 하면 헌해져서 이렇게 할 말이 그냥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증득했다 하는 거지. 증득했다 알았다는 거지.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았다는 거지. 그거는 아는 내 마음이 확실히 그게 증득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뭐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 이제 개성에도 우리가 숱하게 개성이 있어.
여기도 이제 경봉선 주련 저쪽에 이제 네. 그 삼속을 해보면은 그 주련에 그래 돼 있대 읽어보니까 그 이제 내가 어디 있는가 막 여기저기서 찾았는데 그좀 경봉선 맞아 그래 돼 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여러 곳에서 찾았는데 오늘 이제 그냥 내 앞에 이제 나타났다고 돼 있대. 그 나타나니 의혹이 없어졌다 이래. 근데 예, 저절로 나타나서 의혹이 없어지니 우단발로 꽃이 절로 피네. 이래 돼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선생님 개성을 함부로 뭐 해석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내가 볼 땐 그게 뭘까 평상심을 이제 확연히 드러난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없던 게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없던 게 뭐가 생겨나. 그러면 우리가 뭘 도를 구해야 되지. 근데 그건 분명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내 본심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걸, 그 표현이 그래 되는 거라. 그렇게 개성해 보면은, 선생님들 깨달은 개성도 그런 내용들을 풀어보면 그 내용이거든. 내 본심, 내 평상심을 이제 봤다, 알았다, 드러났다, 이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저런 개성에도 그런 게 나와. 이제 뭐 우리가 장엄연불 하는데 보면 막 개성들이 많이 있거든. 여도 주련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좀 좋은 글귀 되는데도 보면 이제 보화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무변 청광유수 청강월 만리무운 만리천 이런 이제 있거든. 근데 보화비진 요망년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삼보락 할 때 법신 보신 화신 그러죠. 그 보화 보신과 화신 그 보신과 화신은 비진 진짜가 아니다 이거래. 비진 그리고 요망년 이제 허망한 인연이다. 그리고 이제 보신과 화신은 그냥 인연일 뿐이고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은 청정해서 깨끗해 가지고 청정해서 이제 병두레가 없다. 강대하고 병두레가 없다 이래 돼 있고 청강유수 청강월 청강에 강이 있으니까 이제 강마다 이제 그 다리 이제 비춰가 다리 강 속에 있고 그 만리무 만리천인데 청강유수 청강월이 뭐로 가면 보신과 화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왜냐면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은 밑에 강이 있으면은 하늘에 달이 강에 내려 들어간 적은 없는데 강 속에 또 달이 있어.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인연이라 그래. 인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이 있으면은 달 본체를 떠나서 이 허공이 훤하단 말이죠. 그 달 빛이 있어. 그걸 보신이라 그래. 그리고 보신과 화신은 본체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게 본체라 할 수는 없어. 이 강 속에 있는 달이 진짜 달 때문에 비춰졌지만 달 그림자지 달에 의한 영상이지 그게 달 자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법신이라 하면 본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달 자체. 그 달 자체를 얘기할 때는 표현이 어디다 하면 만리 무운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만리 하늘 그대로다. 이래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법신을 설명하는 거지. 만리 무운 만리천. 그 만약에 깨달은 그 수준에 이런 사람이면은 평상심 표현이 그래 되는 거야. 만리 하늘 그대로가 평상심이다 가면 돼.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까. 맞잖아. 근데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그 소리 하면 거짓말이요. 그렇지. 구름이 없어야 그 말이 맞지. 그렇게 자기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개성도 보면 다 틀려. 그 만리무 만리천이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평상심에 근접한 아주 높은 단계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불교 얘기가 아니고 일반 이제 내려가 철학자들이나 성인들이나 이런 말들도 우리가 좋은 말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중일에 그런지 들어보면 진짜로 이제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는 말들은 굉장히 잘 없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를 좀 줄만한 말들이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이런 큰 성인들은 얘기한 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면 훌륭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도 너 자신을 미흡해. 그리고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걸 맞지. 맞는데 그 평상심을 알아라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정말 훌륭해. 근데 그 평상심을 지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그 다음에 뭐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나는 걸어 나는 존재한다 하는 거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하는데
뭐냐 뭐 들어오지를 못해. 생각하니까 망상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잖아. 망상 들어 다 그리 부처님한테도 아나한테 얘기할 때 그래 아나니 그 마음이 내 주인공이다 하니까 그래 마음이 어떤 것이 알아야 되니까 네가 그 어떤 게 마음이냐 무는 대고 나오잖아요 능엄경에. 그 능엄경에서 그래 아나한테 그래 어떤 게 마음이냐 물으니까 아나니 뭐라고 대답해요? 부처님께서는 근데 마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지금 뭐가 마음이지 하고 생각하는 요게 마음이지요. 그게 이제 수다원 수준에서 그 대답을 하게 돼 있어. 그럼 마음 맞는 것 같지. 그래 부처님 뭐라고 얘기해놓고 하면 그 손을 아나나 그거 네 마음 아니다 이러니까 아나이 놀래가 이게 내 마음이면 뭡니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수준이 이제 그 수준이거든. 근데 마음이 부처님도 분명히 그 얘기했거든. 그게 네 마음이 아니라고 내가 빡빡 우기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네 마음이라면은 네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자세히 살펴서 어떤 대상을 여의고 예. 그 지금 내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내한테 어떤 게 마음이냐 물으니까 내가 뭐가 마음이지 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지 그 대상을 여의고도 그게 있다면은 네가 여기 나지요 하는 그게 있다면 그건 네 마음 진짜 맞지만은 지금 너는 내가 질문을 하니까 생각을 일으킨 거는 질문이 없으면 생각도 안 일어날 테니까 그러면 네 마음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경계에 따라서 일으킨 티끌과 같은 것이고 이제 내가 일으킨 경계와 같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다 이래 표현하는 거지 뭐 마음이 100%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달에 있는데 우리가 달에 눈병이 나가서 이렇게 누르면 달이 이제 한 개 있는데 옆에 그 가짜들이 한 개 더 보인다 그래. 그 제2월이라 그래. 근데 제2월도 달하고 똑같이 생겼어. 달에 의해서 요 달이 진짜가 있어요. 진짜 가짜 이제 그 그림자가 보이지. 그래 그게 제2월과 같은 것일 뿐이지 전혀 생뚱맞은 게 어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다 평상심에서 나오는 얘기지. 평상심을 떠나서 얘기할 수도 없어. 그래 이 세상은 평상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요. 그렇게 삼비가 유심이라고 삼비가 통째로 마음일 뿐이래. 그렇게 뭐 그래 비유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가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가 마음인데 그 마음에 계약하지 못하고 사는 거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이제 공기 붙잡고 코끼리는 줄처럼 생겼다 이 것과 같은 거지. 그런 이상은 코끼리 실체는 못 보는 거잖아. 실체를 못 보는 한은 징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징금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맨날 이제 가짜 보배와 이제 그 기와장 붙들고 보배인 줄 알고 앉았으니까 그 병이 안 낫는 거지. 탐진치 3가지 병이 안 낫고 아상, 인상, 중세, 수작성 4가지 그 병이 안 낫는 거지. 그래 비유하면 비유가 그렇더라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이제 요새 능엄경 설명하다가 능엄경 설명해 이제 중간에 요런 거 하나 양념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 누구에게든 평상심에 대해서 니도 한번 말해봐라 하면 나름대로 자기 주장은 다 해. 하는데 수준이 다 틀려. 그러면 진짜 수준이 높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가장 이제 수준 높은 대답을 했다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조사스님들 말씀은 내가 논할 수 없고 그럼 이제 이런 개성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청강요수 청강머리처럼 내가 그런 청강요수 아니 그 말리무 말리천 말리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그냥 이게 평상심이 돼 있는 상태요. 그 다음에 만약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면 이게 얘기가 다 틀려지는 거야. 이제 이게 대학생 수준의 이야기를 하느냐 똑같은 이제 전제를 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각자 주장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제 주장할 때까지는 각자 뭐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100%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말리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은 이제 돼.